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럭셔리하다는 패션 브랜드들이 수천만 원짜리 옷과 가방에 새긴 글자가 바로 우리가 매일 쓰는 한글이었습니다. 샤넬, 루이비통, 나이키, 프라다, 수많은 세계적 브랜드들이 지금 한글을 가장 고급스럽고 특별한 언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아름다워서? 아닙니다.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그들조차도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담겨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시작은 놀랍게도 어느 시골 마을의 작은 종이 한 장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종이에는 한 할머니가 자식에게 보내려던 손편지가 적혀 있었죠. 아프지 말고 밥은 꼭 챙겨 먹고 사랑한다. 글씨는 삐뚤빼뚤하고 어쩌면 누가 보면 배운 티 안 나는 글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글씨를 본 한 외국 디자이너는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어떤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그가 그 글을 계기로 시작한 일이 지금은 전 세계 패션쇼를 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바로 우리의 글자, 한글이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아주 작았지만 그 감동은 지금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건 단지 예쁜 글씨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옷이 되고 브랜드가 되고 예술이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외국인이 한글을 보고 눈물을 흘리게 된 사연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다시 한번 한글이라는 두 글자를 자랑스럽게 느끼게 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줄리앙은 프랑스 파리에서 활동하는 디자이너였습니다. 유명한 예술학교를 졸업하고 파리 말의 지구에서 작업실을 운영하던 그는 늘 무언가 진짜 같은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천재 디자이너라 불렀지만 그의 마음속은 점점 공허해지고 있었죠. 디자인은 넘쳐났고 브랜드는 많았지만 정작 마음을 움직이는 옷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줄리앙은 삶의 쉼표를 찍고 싶다는 마음으로 지인의 추천을 따라 한국이라는 나라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솔직히 말해 한국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K-팝, 드라마, 김치 정도만 알고 있었죠. 서울, 경주, 부산을 지나 그는 마지막 여행지로 전라도 어느 시골 마을을 방문하게 됩니다. 작은 민박집에서 하룻밤을 머물던 날, 그는 아침 산책을 하다 동네 마을회관 앞에서 하얀 종이 한 장이 바람에 날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종이는 낡고 구겨져 있었고 글씨는 크고 엉성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사랑한다. 많이 보고 싶다. 밥은 꼭 챙겨 먹고 아프지 마라. 그는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그 글자에 담긴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민박집 아주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주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건 우리 마을에 사는 박할머니가 쓴 편지야. 아들이 외국에 나가 있어서 한글 배워서 편지 쓰는 거거든요. 그 순간 줄리앙의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글을 배운다는 건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마음을 전하고 싶다는 갈망에서 비롯된다는 것. 그 진심이 그 짧은 문장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는 그 편지를 가방에 조심스레 넣었습니다.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그 종이를 몇 번이고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파리에 도착한 후 줄리앙은 그 편지를 액자에 넣어 자신의 작업실에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한글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글자의 조형이 아름다워서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한글의 구조보다 그 안에 담긴 정서와 감정에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는 박할머니의 편지를 하나하나 번역해보며 한글이 단지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의 온기를 전달하는 매개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추구해오던 디자인의 해답이 바로 그 마음속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붓으로 한글을 쓰기 시작했고 사랑, 기다림, 엄마, 그립다, 괜찮아 같은 단어들을 수백 번, 수천 번 써 내려가며 감정을 녹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합니다. 이 감정을 옷에 담아보자. 한글을 모티브로 한 브랜드를 만들자. 하지만 단순히 한글을 프린트하는 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감동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브랜드 이름을 자신이 처음 만난 단어로 정합니다. 바로 UMMA 엄마? 그는 말했습니다. 내 인생을 바꾼 단어가 있다면 그건 엄마입니다. 나는 그 할머니의 편지를 읽고 내 인생에서 잊고 있었던 감정을 되찾았어요. 한글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문자입니다. 그의 브랜드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하고 조용한 디자인,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는 단어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옷으로, 가방으로, 신발과 액세서리로 만들어내는 작업. 그는 단순히 옷을 파는 디자이너가 아니라 감정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줄리앙은 조용히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에 한 번,
작업실 한쪽에 걸어둔 박할머니의 편지를 바라보며 그날의 감정을 되새겼습니다. 디자인은 점점 형태를 갖춰갔고 그의 작업실엔 알 수 없는 분위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브랜드들처럼 화려한 로고나 과장된 선이 없었지만 줄리앙의 옷엔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드디어 파리 패션위크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줄리앙은 패션계에서 주목받던 인물이 아니었기에 작은 무대, 짧은 런웨이였지만 그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 편지의 마음을 세상에 보여주자. 패션위크 당일 무대는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첫 번째 모델이 무대를 걸어 나올 때 관객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녀의 옷에는 낯선 문자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알아볼 수 없는 곡선과 직선들, 알파벳도 프랑스어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고요한 기품과 감성이 느껴졌습니다. 그 다음 모델이 입고 나온 재킷에는 그 편지 문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기다릴게요. 아프지 마라. 사랑해. 내 아들. 영어 번역도 없이 한글 그대로의 문장이 옷에, 가방에, 그리고 운동화 끈에까지 새겨져 있었습니다. 관객석은 처음엔 조용했지만 런웨이를 걷는 모델들의 눈빛과 단어 하나하나에 담긴 진심이 전해지자 공기의 온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피날레, 줄리앙은 무대에 올라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전했습니다. 이 모든 건 한국의 시골 마을에서 만난 한 어머니의 손편지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순간 관객석의 한 여성 기자가 눈가를 훔치는 모습이 화면에 포착됐습니다. 전시회가 끝나고 백스테이지에서 한 명의 패션 관계자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 글자들은 뭐죠? 왜 이토록 사람을 울리는 거죠? 줄리앙은 그제서야 준비해둔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여줍니다. 거기엔 박할머니가 손으로 꾹꾹 눌러 쓴 원본 편지가 프랑스어 번역과 함께 담겨 있었죠.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저 한글이에요. 하지만 이건 단지 글자가 아니라 그리움이고 기다림이고 사랑이었어요. 패션계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건 패션이 아니라 예술이다. 저 문자가 뭐냐? 어떻게 구하냐? 저 디자인은 진심이 있다. SNS에 사진이 올라오자마자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고 해외 한류 팬들은 그 문장을 번역해 각자의 언어로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뒤늦게 이 컬렉션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언론은 한글이 세계를 감동시켰다며 보도했고 패션계에서도 감정을 입은 오지라며 극찬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줄리앙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인터뷰에서도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 할머니의 이야기고 그녀가 평생 기다려온 아들에게 처음 보낸 편지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그의 브랜드 EUMMA는 그 후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유럽의 여러 도시에서 팝업 스토어를 열게 되었고 한글로 된 옷을 사기 위해 줄을 서는 외국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글을 읽을 수 없었지만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무언가 가슴이 뭉클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사랑 같아요. 알아들을 수 없어도 느껴졌어요. 내 엄마가 떠올랐어요. 줄리앙은 말했습니다. 디자인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담는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찾던 건 바로 이 따뜻함이었어요. 한글은 그런 따뜻함을 지닌 유일한 문자였습니다. 줄리앙의 한글 컬렉션은 패션계를 넘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SNS를 통해 확산된 사진 속에는 이질적인 문자가 쓰인 옷을 입은 모델들이 조용한 눈빛으로 걷고 있었고 그 옷 위엔 단지 문장이 아니라 기억과 정서, 사람의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본 수많은 외국인들이 자신의 엄마를 떠올렸다고 말했습니다. 런던의 한 방송국에서는 이 컬렉션을 다뤘고 진행자는 저 문장을 이해하지 못해도 가슴이 먹먹하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의 한 디자이너는 줄리앙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나는 디자인을 20년 했지만 누군가의 그리움을 이렇게 따뜻하게 표현한 옷은 처음이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나도 어머니께 처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한글은 그렇게 알지도 못하던 사람들의 삶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줄리앙의 브랜드 웹사이트엔 수십 개 언어로 번역된 박할머니의 편지가 올라왔고 전 세계에서 구매자들은 그 문장을 각자의 언어로 바꿔 자신의 어머니에게 선물로 전달했습니다. 한국 언론도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 이제는 세계인의 언어가 되다. 엄마라는 단어 하나로 세계가 감동했다. 디자인을 넘어선 사랑의 기록. 그리고 마침내 그 소식이 전라도 시골 마을의 박할머니에게도 전해졌습니다. 한 기자가 찾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예전에 손편지 쓰셨던 기억 있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있지. 우리 아들한테 쓴 건디. 글씨도 제대로 못 쓰고 참. 기자가 보여준 건 파리 패션쇼 영상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모델이 런웨이를 걷고 그 옷 위에 할머니가 쓴 글씨체가 그대로 새겨져 있는 장면. 할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화면을 보다가 조용히 입을 가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글씨가 이게 어디라고 간 거유. 세상에. 그 자리에 있던 기자와 촬영팀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 순간은 단순히 패션의 성공을 알리는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한평생 아들에게 마음을 전하려던 한 어머니의 소망이 세계를 울리는 감동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정부 차원에서도 줄리앙을 공식 초청하게 되었고 그 마침내 한국을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박할머니를 직접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모든 이유는 그분 덕분이니까요. 그리고 그 만남은 작은 시골집에서 아주 조용히 이뤄졌습니다. 박할머니는 여전히 그때처럼 수줍게 웃었고 줄리앙은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메르시 감사합니다. 할머니의 편지는 제 인생을 바꿨어요. 줄리앙은 할머니에게 자신의 브랜드가 처음 세상에 나간 옷을 선물했습니다. 그 옷에는 한글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마음 다 알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옷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우리 아들 보고 싶어서 썼는디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네요. 두 사람은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았지만 그날만큼은 그 어떤 말보다도 진하게 마음이 통했습니다. 줄리앙은 한국 방문 중 한글 박물관과 캘리그래피 작가들과도 교류하며 자신이 만든 디자인의 뿌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배워갔습니다. 그는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기 전 기자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아름다운 언어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감정을 담아내는 언어입니다. 한 글자마다 사람이 있고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자를 존경합니다. 줄리앙이 프랑스로 돌아간 뒤 그의 브랜드 EUMMA는 더 이상 단순한 의류 브랜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옷을 사면서 디자이너의 철학을 함께 기억했고 그 옷에 새겨진 단어들 사랑, 기다림, 괜찮아, 보고 싶다를 그저 멋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단어들을 자신의 인생에 대입하며 감정을 느꼈고 어떤 이는 어머니와의 오랜 갈등을 화해했고 어떤 이는 먼 나라에 있는 가족에게 처음으로 손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 변화는 줄리앙 혼자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출발점은 그를 몰랐지만 사랑을 전하고자 했던 한 어머니였습니다. 박할머니는 더 이상 이름 없는 시골 마을의 노인이 아니었고 그녀의 손글씨는 세상을 움직인 가장 따뜻한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미국, 세계 여러 나라의 젊은이들이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문법이나 발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한 글자 한 글자에 담긴 감정을 배우고자 했습니다. 줄리앙은 새로운 프로젝트도 시작했습니다. 각 나라의 어머니들이 자식에게 보낸 손편지를 모아 그 내용을 한글로 번역해 다시 디자인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엄마의 마음은 언어를 초월합니다. 한글은 그 마음을 가장 섬세하게 담아낼 수 있는 언어라고 믿습니다. 한국의 한글 박물관은 줄리앙에게 감사장을 전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신 훈민정음이 600년이 지난 지금 외국인의 손에서 다시 피어났습니다. 그 자체가 한글의 위대함입니다. 박할머니는 지금도 매주 손편지를 씁니다. 아직도 글씨는 서툴지만 그 마음은 더 깊어졌습니다. 지금은 글을 배운 보람이 있어요. 내가 쓴 글이 세상 구석구석 가서 사람들 마음을 움직인다니 죽어도 여한이 없지요. 그리고 그 편지를 받은 박할머니의 아들, 그는 멀리 캐나다에서 조용히 어머니에게 답장을 보냅니다. 줄리앙이 디자인한 종이에 한글로 정성스럽게 써서 엄마, 편지 고맙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건강하시고 곧 갈게요. 그 답장은 줄리앙의 브랜드 SNS에 조용히 올라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 댓글 중 하나는 이렇습니다. 한글이 예뻐서가 아니라 그 안에 사람이 살아있어서 울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한글이 너무 익숙해서 그 가치를 잊곤 합니다. 휴대폰 자판으로 툭툭 치기만 하면 나오는 글자들, 간판에, 광고에, 안내문에 너무도 자연스럽게 스며있는 글자들. 하지만 줄리앙이라는 외국인의 눈엔 그 글자가 마치 사람처럼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있고 온기가 있고 사연이 있는 글자? 그것이 바로 한글이었습니다. 한글은 단지 정보를 전달하는 기호가 아닙니다. 그건 마음을 기록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도 아이도 노인도 심지어 글자를 모르는 사람조차도 그 글자를 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감정을, 사랑을, 기다림을. 줄리앙은 그걸 깨달았고 그 감동을 세상에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매일 이 위대한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부디 잊지 마세요. 이 언어엔 세상의 모든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한글을 쓰고 어쩌면 그 소중함을 잊고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눈엔 그 글자가 사랑이고 기다림이고 삶의 흔적이었습니다. 그저 서툴게 적은 편지 한 장이 세계 무대에서 감동이 되고 한 외국인의 인생을 바꾸고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되돌아왔습니다. 한글은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매일 쓰고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입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 속에 당신의 어머니, 아버지 혹은 당신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면 이 영상을 닫기 전에 가장 먼저 떠오른 그 사람에게 짧은 한 문장 한글로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사랑합니다. 보고 싶어요. 괜찮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한글로 쓰면 그 마음이 더 잘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진짜 사람 이야기, 한국의 아름다움과 감동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읽고 울컥했다면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이야기 하나하나가 또 다른 감동의 시작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